첫 번째로 연결된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아, 예, 지금 제가 네, 그 용산 문배동에 있는 CJ 나인파크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채가 있어서 이걸 부채를 갖고서 계속 가야 될지 네. 아니면 팔아야 될지 그럼 매도 시점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몇 평대 보유 중이실까요? 네, 39평입니다. 39평 보유 중이시고요. 네, 매도를 해야 할지 또 매도를 한다면 언제 하면 좋을지 매도 타이밍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지금 그 문배동에 거주하시고, 근데 지금 매도를 지금 그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매도를 하시는 거죠? 아, 매도를 생각하시는 부채가 있어서 그 예. 부채가 이제 그 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부채를 안고 가야 될지 그게 아, 고민이 그렇습니다. 됐어요. 정리를 해서 부채를 정리를 하는 게 낫겠냐, 이런 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1주택이세요? 네, 예, 예. 아, 1주택이시고.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 매입한지요? 네. 아, 예, 그 분양받아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11년째 살고 예, 있습니다. 한 10년 여기 됐죠. 분양을 받으셨고 오래 거주하셨네. 자, 일단은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뭐 지금 부채 관계로 인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어떤 사정을 정리하는 거는 제가 도움을 드리긴 좀 쉽지는 않고요. 일단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로만 얘기를 했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뭐 좀 긴 호흡으로 갈 거면 좀 시간을 두고 가야 되겠지만은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좀 단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으로 갈 거면 좀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갈 거면 계속 보유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매도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 그러면 매도 시기를 잡아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은 조금 뭐 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도하기에는 뭐 좋은 시간이 올해 안에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긴 호흡으로 길게 갈 것이냐. 뭐 이런 거에는 찬성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길게 갈지 않을 것이라면 좋은 호재가 있을 때 매도하고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정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뭐 다른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각 지역하고 좀 굉장히 가까운 문배동 지금 나인 파크인데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용산이라는 지역의 어떤 큰 호재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가는데 문제는 이쪽 지역들이 여기 뭐 위에도 있고 프라임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여기 주상복합 지역이에요. 그죠? 네. 예,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아파트들, 용산 지역의 다른 기존 아파트들보다는 가격 상승이 그렇게 좀 높지는 않아요. 지금 39평 얼마가 하나요? 시세는 알고 계시나요? 8억 후반대 정도 생각합니다. 아, 8억 후반, 뭐 8억대 후반, 뭐 9억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좀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건너편에 뭐 이렇게 지금 이편한 세상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기존 아파트들하고 좀 차이를 보면은 그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그죠? 인근에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자, 일단은, 자, 지도를 좀 한번 제가 좀 넓게 볼게요. 자,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산이란 지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이란 지역이 사실은 서울의 지역 중에서는 지금 가장 핫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메모드급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 지역의 변화는 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뭐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용산의 이 변화되는 시기가 조금 길 거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용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산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용산 지역에 대한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 용산은 일단은 좀 판서를 하면서 보면은 일단 민족공원이에요. 민족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국제업무지구 뭐 이런 것들이 메모드급 호재거든요. 세 번째로 얘기한다면 이 물건지하고 우리가 좀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건지하고 연관되는 거는 일단 여기 국철 구간을 지상화하는 사업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네 번째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요 물건지 근처에 남영역 인근의 캠프킨 부지에 대한 개발입니다. 그죠? 요 네 가지가 아주 가장 큰 핵심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물건지하고 연관되는 거는 요 두 가지고요. 직접적인 연관. 저 위에 두 개는 용산의 전반적인 같은 개요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민족공원 조성 사업 굉장히 큰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년 정도 전후로는 봐야 될 이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 마스터 플랜이 얘기가 되면서 지금 발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따라서 어떤 진행이 되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자 문제는 여기 지오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이 캠프킨 부지하고 연관되는 이 국철 사업, 국철 지상화 사업을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 자 이 국철 지하 사업은 용산 지역에 실질적으로 수건 사업이에요. 용산 이 오른편 공원 쪽하고 왼쪽 편하고 단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효로 라인하고 한강로 라인하고 좀 두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건 사업이 해결이 돼야만 이 지역에 있는 실질적으로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들이 좀 수혜를 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 앞쪽에 이 캠프군 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지들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작이 되면 이 지역에 과연 이익만 될까? 저는 또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좀 보유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매도라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 예. 근데 그 길다라는 의미로 보면요.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주상복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상복합이 이제 재건축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네. 만약 한 10년 정도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10년 좀 길고요. 제가 봤을 때 10년까지 가는 건 좀 길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나인파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10년이면은 그렇게 지금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에요. 주상복합치고. 근데 이 건너편에 이편한 세상 있잖아요. 이편한 세상이 지금 뭐 한 30평대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한 3년 전에 이편한 세상이 한 7억 한 중반대 정도 갔거든요. 아시나요? 근데 네. 지금은 30평대가 지금 얼마 갈까요? 여기가. 지금 13억? 네, 12억, 13억 가요. 한 3년 사이에. 기존 아파트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같은 인근 지역인데. 근데 이쪽 지역도 연차가 지금 뭐 한 10년밖에 안 됐지만은 주상복합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얘의 30평대 가격 상승률 보면은 지금 한 8억대 뭐 이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33평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가격 상승이 한 5억대 뭐 초중반 갔었는데 한 8억대 정도 갔으면 상승을 한 건 사실이지만 주변에 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주상복합에 대한 핸디캡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너무 좀 과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 여건은 없지만 우리가 투자 가치 뭐 가격 상승률을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거를 어떤 갈았다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급상승을 하거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개발 호재가 좀 중장기적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주상복합의 좀 핸디캡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기 앞으로 캠핑 부지가 들었으면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쪽에. 근데 이 캠핑 부지가 이제 좀 시작이 되잖아요. 요 위쪽으로. 네. 이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캠핑 부지에 들었으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시기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지금 목소리가 좀 작아요. 좋아질 것 같아요. 야, 좋아질 것 같아요. 지역적인 건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50층짜리로 한 8개 동이 올라간다. 주상복합 같은 비슷한 종목으로 바로 앞쪽에서 앞을 시야권도 남산에 대한 조망권도 좀 많이 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좋기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은 좀 걸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중장기라는 거는 10년씩 막 이렇게 보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뭐 5년 정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소폭의 상승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그 이후로까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렇게
아주 상승력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가치는 있는 곳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물건이 이 주변의 어떤 상황에 맞춰봤을 때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할게요. 아, 예.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화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자, 시세 차익을 좀 보신다면 장기 보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의 매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상담 원하신다면 저희 하단에 계속해서 번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연락 주세요. 02-2638-3918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SNK 자산관리 송선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됐네요. 이어서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송파구 잠실 본동에 네. 현대 아파트, 조합 아파트인데요. 네. 331번지. 네. 예, 그거 한 360가구가 되는 아파트예요. 네. 예, 한 32년 정도 됐고. 네. 지금 그거, 리모델링, 그거 계획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요거 매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전에 해야 되는지, 후에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 이후에 매도 이후에 또, 네. 저희가 또 매수할 대상을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현대 아파트 몇 평대 보유 중이실까요? 32평이요. 32평대 지금 보유 중이시고요. 리모델링 계획이라는 말이 이제 좀 슬슬 들리니까 이맘때쯤에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여기 거주하신다 그러셨나요? 지금 세를 놓고는 있어요. 아, 저희는 딴데 임대를 와서 놓고 계시고요. 네네. 잠실동 현대아파트 여기 맞죠? 삼전사가 여기 9호선 뚫리는 데 옆에. 네, 맞아요. 예, 90년도 입주했고. 자, 여기 뭐 세대수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연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지금 갈아타려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매도하고 다른 걸 지금 보고 계세요? 네,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거나 거기 가서 살 생각은 없고, 네. 예,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지금 전세기 때문에 네. 좀 상승되는 지역에서 그 차익도 좀 바라보면서 저희가 거주할 거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누구나 이제 거주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좀 그런 네네. 시장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시장을 보면 제가 세미나 때나 이럴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 가격 단기적으로 급등한 어떤 시장들이었었잖아요. 그렇다면 예. 지금부터는 이제는 물론 급등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방 압력이 좀 적은 거. 그러니까 하락 여건이 없다라는 거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골라서 봐야 될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매도하시고 매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느 쪽에 가는 건지 그런 거는 이제 순위를 매겨봐서 어떤 게 가장 좋겠냐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만약에 좋은 판단이다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은 큰 움직임을 갖는 거 이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 자체가 좀 조정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리고 자 여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금 이 매도 이런 여부는 지금 현대아파트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는 조금 보류해 보세요. 매도나 아니면 또 보유할 거를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답변은. 그래서 일단은 답변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좀 보유하면서 좀 지켜보자. 이게 답입니다. 그 이유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현대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설명 주셨는데 세대수는 적지만 여기 뭐 옆에 우성 4차하고 같이 옆에서 뭐 지역 내에서 수요층이 조금 있긴 있어요. 다만 이 우성 4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재건축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인근에. 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긴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여건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찾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저는 제가 외부에서 강의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활성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건축 시장에 대한 위축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지 않는 곳, 입지 여건이 좋은 곳 이런 곳들은 리모델링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떤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종목들 중에서 유사한 것 중에서 이 규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걸 규제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지역이 다 슬럼화되고 또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 리모델링이라는 것들에 대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전반적으로 지금 내력벽 철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들어는 보셨죠? 어쨌든 언뜻 지나가는 얘기로. 이게 뭐냐면, 내력벽 철거가 되고 안 되고 차이에 따라서 굉장한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도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런데 이게 내년 초까지의 어떤 확정안을 내놓을 겁니다. 내력벽에 대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조심스럽지만 그 결과를 보고 좋은 쪽으로 좀 나온다 그러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기 때문에 좀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게 제 의견이고요. 지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흐름을 지도상으로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게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그때 매도 하는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떻겠나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이렇게 9호선 연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9호선 연장이 들어간다는 건 대단한 호재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봤을 때 이쪽 지역이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에요, 여기가. 네. 아시죠? 네. 예, 이 부분 자체가 이쪽으로 해서 저쪽 위까지 사실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 가운데서 지금 이쪽 지역만 아파트가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가 있고 우성이 있고. 이런 어떤 지역적으로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하고 아파트로 이렇게 밀집된 지역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지금 얼마가요? 지금 10억 정도. 10억이요? 많이 올랐네. 네. 그죠? 네. 가격 기대감도 많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여기 생기면 바로 초역세권이 되고 굉장히 좋은데 그런 핸디캡도 분명히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평대가 33평이 지금 10억 정도 간다. 그럼 요 위에 지금 잠실 트리즘이나 레이크 팰리스 이렇게 30평대가 지금 한 15억 정도 가거든요. 네. 요 갭을 봤을 때 얘가 새 아파트로 변화가 되면 이 정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또 따져봐야 될 게 많이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얘가 더 지속적으로 굉장한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송파 잠실 지역의 지금 가격 자체들이 조금 지금은 단기 급등해서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와 있다. 저는 이런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 사업이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진행이 잘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좋은 호재를 맞고 또 입주자끼리 잘 어떤 영향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해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이런 어떤 안이 내년 초 이렇게 발표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런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들이 재건축이 안 되는 단지들이겠죠. 리모델링을요. 네. 그 리모델링을 다 해서 이후에 새 네. 아파트가 돼서 한 39평, 41평 정도 된다는데 네. 이후에 저희가 순조롭게 되면 이후에 매도하는 게 더 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지금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간다. 물론 재건축보다는 빨리 가겠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쪽으로 아까 뭐 어디 다른 쪽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네, 방송 시간 때문에 좀 제가 앉고 싶은 데가 거기 강 건너서 네. 천 건너서 저기 음마 쪽에 살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음마 쪽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여쭤보는데요. 지금 제가 방송 시간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저는 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현 정부 정책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현 정부 정책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친화적일까요? 반대적인가요? 재건축 사업에?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보자고요. 재건축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재건축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그 재건축 규제 상황이 결과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이 재건축을 규제하면 이 지금 현재 재건축이 안 된다고 보면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새 거로 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초기 단계들이 있죠.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방법을 거쳐서 새 아파트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사실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오히려 조금 비용의 부담은 있겠지만 이미 신축이 돼 있거나 신축으로 거의 되기 얼마 안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거 이런 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지금 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라든가 뭐 조합 설립 단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음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직 조합 설립도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파크료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 오랫동안 지금 상담하기 좀 어렵고요. 다른 시청자분이 계시니까 제가 방송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파크리오도 좋은 아파트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최대한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를 중심권에 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부동산계 베테랑 전문가답게 아주 예리하고 꼼꼼하게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여러분들의 고민들 지금 또 그 상담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02-2638-3918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저희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시흥시 105 신도시 관련해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105 신도시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어디? 예, 지금 105 신도시 SK뷰 아파트 네. 25평짜리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지만 이제 실거주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매도할지 아니면 향후 전망이 좋으면 네. 계속 보유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이 시흥 105 신도시의 SK뷰 25평이고요. 예. 계속해서 보유할지 향후 전망 일단 궁금하신 것 같고 매도하게 된다면 또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이 부분 예, 한번 예. 저희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105 신도시 분양 받으셨어요? 예, 분양받은 건 아니고요. 네. 예, 피 붙이고 산 거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예, 많이 예. 올랐죠? 지금 23평이라 예. 했나요? 얼마가요? 지금 좀 올라가지고요. 네. 25평이 한 3억 초반대 거래되고 있어요. 3억 초. 아, 예. 분양가 대비해서 여기 지금 이 SK뷰 뭐 시범단지잖아요. 제일 먼저 입주한 아파트고. 예, 105 맞습니다. 신도시에서. 근데 지금 매도나 이런 걸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요즘 일단 좀 제가 실제 거주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개인적인 예, 여건으로. 예, 일 때문에 이제 거의 집에 없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 향후 전망이 좋으면 뭐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의미가 생각을 없고. 하는데 지금 판단이 서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드리면 예,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근데 많이 오르진 않아요, 이제. 예, 많이 오르진 않는데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웬만한 곳에 지금 막 이거 매도하면 현금으로 갖고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거 뭐 어떤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집을 예. 사시거나 그 웬만한 지역이 좀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비용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게 많이 예.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보수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보유한다 그러면 한 2, 3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해도 뭐 예. 소폭 상승은 좀 있지 않겠나.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예. 지금은 오른 지역들이요. 그 예. 가격이 조정받을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그래서 아, 이런 예. 그 지역들도 많은데 그런 지역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좀 예. 한번 그 보유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요 SK 예. 지금 뭐 적은 평수라 뭐 바다 조망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죠. 안 될 것 같네요. 예. 앞쪽에 이게 참 분양 당시에도 앞에 바다를 또 조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았던 단지고 한데 아무튼 예.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초기 단계에 입주한 단지들도 있고 지금 앞으로도 입주할 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저 위쪽도 예. 있고 지금 여기 그 업무단지도 들어서고 또 상업시설도 들어서고 또 앞으로 입주할 단지들도 지금 여기 아래쪽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금 이전 문제도 그렇게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뭐 작년 말에 또 뭐 착공식을 가졌고 그래서 진행이 될 거로 좀 보여지고 또 아래쪽에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R&D 센터 뭐 이런 어떤 연구 업무 시설도 또 들어올 예정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뭐냐면 예. 신도시는요. 제가 일산 분당 신도시 생길 때부터 사실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인데 그래서 위성도시나 신도시에 대한 것들을 제가 연구를 많이 했고 공부를 좀 많이 했고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분양 단계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입주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안정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분양 단계는 뭐 어차피 공사를 안 한 단계고, 그 다음에 입주 단계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한 2년 사이에 3년 사이에 막 입주들을 합니다. 분양 한 속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예. 이제 안정되는 시기는 이 입주가 다 끝나면 상업시설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뭐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로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예. 150신도시 지금 현재 SK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입주 단계에 있는 어떤 주변 사정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되는 시기까지 한 3년 정도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소폭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라든가 또 어디 뭐 판교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도 실질적으로 초창기 입주 시기에는 다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 왜냐하면 입주 때는 물량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조금 더 안정화되는 시기에서는 보합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모든 데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도를 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 지도로 얘기하는 것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들이 신도시가 잘 되고 비싼 데가 나와요. 그래서 판교라든가 광교 뭐 이런 지역들 서울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건데 안타깝게도 150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이 이렇게 좋은 데는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서울 접근성이 안 좋다면은 두 번째로는 자족 기능이 되면 돼요. 뭐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 자체적으로 뭐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선다든가 수요가 막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아니라면 인근 지역에서 이동 수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런 여건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서울 접근성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서울로 뭐 철도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점이라고 보는데 제가 조금 더 나아질 거로 보는 거는 요 자족 기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업무 시설에 대한 자족 기능이 아니고 자, 이 아래쪽을 보면 여기 다 반월 시야 공단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배후 주거지도 다 있습니다. 안산도 있고 고잔 지역도 있고 뭐 여기 시화단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업무 시설 이런 어떤 상황에 주거 시설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한 20년 차 전후예요. 그죠? 이 정왕동 역 근처 이런 데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급이 없어요, 여기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반적인 수요가 새로 들어오는 수요가 아니라 이 구축에서 신축으로 넘어오는 대체 수요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대체 수요라고 하는 건데 이 대체 수요가 충분히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좀 빨라요.
왜 그러냐면 생활 인프라가 지금 안 갖춰져 있고 완벽하게 예. 지금 살기가 아주 편한 데는 아니거든요. 좀 불편함이 예, 많이 있어요. 공사도 하고 있고 아직 뭐 다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게 2년, 3년 후가 되면 이쪽 예. 지역에서 이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어떤 그 전반적인 지금 이쪽 지역을 105신도시의 전반적인 공급량 뭐 지금 현재 한 10,000세대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입주한 게. 예. 그죠? 뭐 입주하고 뭐 예정된 것도 있고. 근데 앞으로 들어올 것도 한 10,000세대 정도 돼요. 그러면 이 105신도시의 전반적으로 세대 수가 한 2만 가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새 아파트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 건너편 송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바다로 해서 일단 차단이 돼 있고요. 이 지역 내에서 수요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 수요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신규 어떤 생활 여건에 대한 어떤 선호도로 인해서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 평당 가격이 그렇게 과하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버티실 수 있으면 좀 더 버텨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소폭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됐습니다. 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지금 하남 미사 한강변에 있는 푸르지오 2차 아파트를 매수를 할까 좀 생각 중에 있는데요. 네, 몇 평대 보세요? 39평. 39평이요? 네,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있다면은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은지. 네, 좋습니다. 자,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지금 뭐 그 매수를 안 하셨으면 아직 무주택이세요? 지금 현재? 지금 한 주택 이자예요. 아, 그러세요? 지금 어쨌든 예. 여기는 실거주로 가시려고 그러나요? 예? 실거주로 예, 가시려고 주거지로 그러신가? 할 생각입니다. 예. 아, 실거주 목적. 네. 예,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좀 뭐 투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실거주 플러스 투자. 예, 뭐 누구나 원하는 건데 사실 쉽지 않은데요. 지금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요즘 알아보셨어요? 얼마가요? 시세? 지금 9억대더라고요. 9억이요. 39평. 예. 그럼 평당가로 얼마예요? 한 2천만 원대 좀 넘, 한 2,200 정도 가겠네요. 그죠? 예. 작년에 비해서 좀 1년 사이에 좀 많이 올랐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알아보셨나요? 여기를 자주 보신 지역이 아닌가 봐요. 자, 아니요, 제가 강동구에 살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본 적은 있어요, 작년부터요. 아, 근데 그러시군요. 제가 간단하게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전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추가 상승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미사지구는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얘 혼자 가격이 막 오르거나 막 얘 혼자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앞으로 뭐 향후에 상담을 통해서 많이 얘기 드리겠지만 이 미사지구는 이 고도하고 연관이 굉장히 커요. 이 고도에 지금 사신다 그랬죠? 지금 가격대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미사지구 지금 뭐 평당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데 고덕에 지금 그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얼마 갈까요? 한 평당 한 3천만 원대 정도 초반 가잖아요. 예. 예.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결국 뭐냐면 요 선이 유지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작년에 고덕의 아파트들이 한 2,200만 원대 갔어요. 2,300 뭐 이 정도 전후로 1년 사이에 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거고 또 얘네들도 그 상승 여건을 따라와 가지고 지금 평당 한 2,200만 원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평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 미사지구하고 고덕지구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많다. 그거는 뭐냐면 이 미사 한강 신도시의 미사 강변도시의 지금 입주 물량이 전체적으로 한 3만 5천 세대가 넘어요. 이 물량이 결코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입지가 워낙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덕에도 지금 재건축으로 해서 한 15,0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규 물량들이 같이 연계되면서 고덕 자체만 미사지구 자체만 가격이 막 들고 치고 오르고 이런 건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이런 가격에 그 어떤 연결되는 균형선이 있다라는 게 좀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덕 지역도 지금 조금 숨고르게 들어간 어떤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 상승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입지 또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선에서 그렇게 크게 하락 여건은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어요? 간략하게 시간이 없어서. 예. 지금 저기 그 고덕 쪽에 이제 또 물량이 내년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내년쯤으로 하면 어떨까요? 고덕이요? 고덕이 무슨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요? 아니
제가 이제 매수요? 푸르지오 2차를 살 때, 아, 여기를 사실 때 네, 예, 매수를 하는 네, 시기를 그렇게 잡는다고요? 네, 예, 지금 물량이 그건 많이 아니고요. 들어오면서 요 약간 지금 최근에 알아보신 거는 사실 이 아파트를 사실 입지가 워낙 좋은 데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아마 한 2년 정도 다 돼가죠, 얘가. 2016년 정도 된 거. 16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올 하반기 정도 되면 2년이에요. 그래서 그때쯤이 아마 매수하기 가장 좋을 거예요. 올 하반기라든가 이럴 때가. 지금은 사실은 홀수년도 2년이 안 된 상황에서 매물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자체를 매수하는 시점은 그 시기로 보는 거고요. 이 고덕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한 3년 안으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입주를 해요. 한 15,000세대가. 그래서 예.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이게 고덕이 물량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물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사지구에 좀 피해보고 있는 거예요. 미사지구가 없다라면 얘가 좀 더 갈 수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인근에 미사지구 좀 싼 아파트들이 물량이 많다 보니 고덕도 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물량 때문에 가격선이 그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상승을 하더라도 소폭 상승밖에는 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예, 요 정도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